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투자 정보 알려드리는 투자 클리닉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월배당 ETF 다양한 종목들이 상장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종목 선택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월배당 ETF의 종목 숫자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 어제 세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장돼서 이제 28개의 월배당 ETF 종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8개의 종목들은 있는데 이 28개의 종목이 다 같은 종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운용 스타일들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월배당 ETF를 투자하는 목적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목적과 일치하는 운용 스타일을 가진 ETF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운용 스타일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배당을 많이 주는 이 고배당 ETF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대체적으로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해서 현재 운용을 하고 있는 상품군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배당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기 위해서 운용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SCHD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이 현재 우리나라에도 상장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성장 중심의 지수 추종 ETF들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과거에 분기 배당했던 것들을 대체적으로 월 배당 형태로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고 그 다음에 각 월배당 ETF의 운용 스타일을 공부한 다음에 우리가 유형별 수익률은 어떤지 그리고 분배율은 어떤지 이번 내용 영상 통해서 같이 한번 싹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월배당 ETF 종목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다음 중 ETF를 투자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자, 정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배당 수입을 창출할 목적으로 ETF를 운영하고 있다. 자, 그러면 배당 수입은 어떻게 창출해야 돼요? 일단은 싼 가격에 많이 사서 모으는 게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배당률이 높은 이러한 상품을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 자,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뭐가 중요할까요? 자, 매매 타이밍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종목,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종목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매 타이밍과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배당 수익과 투자 수익 극대화. 이것을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안타깝게도 배당 수익도 이렇게 주면서 투자 수익도 이렇게 주는 상품은 아직까지는 좀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오늘 배울 월배당 ETF들도 각각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특징들을 잘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배당 수입과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형태의 전략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월배당 ETF 종목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왜 투자를 하고자 하는지 여러분들의 투자 목적과 일치하는 운용 스타일 가진 ETF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을 쫓아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영원한 1등은 항상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월배당 ETF 운영 스타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당 많이 주는 아이 고배당, 두 번째로는 배당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쫓아가고 있는 배당 성장 ETF, 자, 세 번째로는 지수 추종 성장 ETF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 현재 월배당 ETF에서는 고배당 주는 아이들은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의 특징은 배당은 좋지만 성장성은 썩 좋지 않은 형태를 띠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배당 성장의 경우는 기초자산 지수를 미국의 SCHD 지수를 추종하고 있다. 특징은 고배당보다 배당은 중간, 성장성은 조금 높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성장 ETF인 지수 추종 ETF의 경우는 배당은 낮습니다. 다만 성장성은 높은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번 운용 스타일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목적이 뭔지를 잠깐 고민하신 다음에 이 각각 운용 스타일에 맞는 이 배당 상품들을 선택하는 방안들을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서 이제 하나씩 볼 텐데요. 자, 일단은 고배당. 자, 고배당은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월배당 ETF의 경우는요. 자, 그러면 커버드 콜의 개념을 살짝 이해한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서 종목과 그 다음에 수익률, 배당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커버드 콜은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콜옵션에 대한 쉬운 개념은요. 일단 콜옵션 매수.
얘는 상승에 베팅한 거고요. 자, 콜옵션 매도는 하락에 베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하락에 베팅을 한 겁니다. 하락.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기초자산 주식은 이익이 생기겠지만 콜옵션 매도는 하락에 베팅했는데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때는 손실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익과 손실이 상계되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이렇게 오르더라도 이익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주가 지수가 올랐다라고 한다면 썩 매력적인 투자 시점은 아닙니다. 자,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서는 손실이 발생되겠지만, 자, 이때는 자, 콜옵션 매도 포지션은 하락에 베팅한 거기 때문에 이익이라고 하는 게 발생됩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이익을 프리미엄이라고 하고요. 이 프리미엄이 바로 우리가 지급받는 분배금의 재원이 됩니다. 자, 따라서 주가 지수는 하락했지만 자, 콜옵션 매도에 따른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상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발생되는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 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배당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커버드 콜 전략의 경우는 주가 하락기나 혹은 보합인 상태, 주가 하락기나 이 보합인 상태에서는 투자가 적절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가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투자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만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콜옵션 매도의 경우는 자, 프리미엄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자, 이것은 주가 지수가 하락했었을 경우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콜옵션 매도자의 경우 왜 이익이 생기는지는 이 콜옵션 매수자와 매도자의 권리 의무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콜옵션 매수자의 경우는 주가가 상승했었을 경우에 권리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권리 행사하게 되면 이익이 무한대로 형성하게 되고요. 자, 반대로 콜옵션 매수자의 경우 자, 주가 지수가 하락했었을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이 손실은 프리미엄으로 제한되고요. 이 프리미엄은 누가 가져가냐? 바로 콜옵션 매도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콜옵션 매도 포지션은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무슨 이익? 프리미엄만큼의 이익을 취하게 되고 이 프리미엄을 우리에게 분배금으로 지급해주는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커버드 콜 전략은 상승은 제한시켜 놓고 하락 또는 보합인 형태에서 분배금이 가장 많이 지급되는 형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넘어와서 자, 수익률과 배당률을 한번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기초자산은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커버드 콜 전략 ETF도 있고요. 아니면 자, 미국의 기초자산 지수주를 추종하는 ETF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코스피 200 지수 추종하는 커버드 콜 전략은 현재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말, 5월 말 수익률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일단은 5월 말 수익률 1등은 자, 3.17%로 자, 타이거 200 커버드 콜 5% OTM 요 종목이 1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배당률 중심으로 봤을 때 1등한 종목은 KB스타 200 고배당 커버드 콜 ATM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세부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조금 인터넷 검색해서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ATM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는 OTM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ATM은 등가격, 그 다음에 OTM은 외가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가장 일반적인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게 ATM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OTM 전략의 경우는 프리미엄이 일부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이 상승분에 대한 이익을 ATM 요 옵션이 포함되어져 있는 커버드콜보다는 이익을 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을 한번 쭉 비교를 해 보시게 되면 자, ATM과 OTM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커버드 콜 전략의 경우는 OTM의 경우는 수익률을 조금 많이 주는 대신에 배당률은 많이 주지 않고요. 반대로 ATM의 경우는 배당률은 높은 대신에 수익률은 썩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같은 커버드 콜이지만 이 커버드 콜도 운영하는 운용 방식에 따라서는 각각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면 커버드 콜 전략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미국의 기초 자산을 두고 있는 나스닥의 커버드 콜 전략 ETF도 있고요. S&P 500, 그다음에 최근에 상승된 미국 SCHD 기초 자산을 추종하는 ETF 두 종이 이렇게 상장이 되었습니다. 얘네들은 어제 상장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나스닥백과 S&P 500 둘 다 커버드 콜 전략이다라는 점 보시면 되고 4월 말, 5월 말 기준의 수익률을 쭉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 4월 말 기준으로는 요거 S&P 500의 커버드 콜이 이겼습니다. 수익률 측면에서 이겼는데 둘 다 비교해 봤더니 배당률은 또 뭐가 이겼냐면 자,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커버드 콜이 이겼고요. 자, 5월달 기준으로 봤더니 배당률이 무려 0.99%.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나스닥백 커버드 콜 아이들은 배당 수익을 상당히 좀 많이 주는 편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아셨죠? 일정 기간에는 배당률이 좋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서는 어떻게 될 수는 없겠으나 일단은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한번 끝까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5월 기준에 따라서는 일단 수익률도 일단 나스닥백 커버드 콜이 좋았고요. 배당률도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배당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고자 하는 SCHD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과 배당률을 쭉 한번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자, 일단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것도 어제 상장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요. 아마도 한 다다음 달 정도까지면 되면 이제 다른 종목들과 함께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H가 붙어 있는 게 있고 H가 붙어 있지 않은 게 있습니다. 자, H가 붙어 있으면 환 노출이 아니라 환 해지. 자, H가 붙어 있으면 환 노출입니다. 얘네들은 환율에 대한 변동성까지 다 포함돼서 수익률에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같은 종목인데 환 해지냐 환 노출 수익률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자, 일단 4월 말 기준으로는 환율이 올랐구나를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죠? 자, 5월 말 기준으로는 환율이 떨어졌구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데 환 노출이냐, 환 해지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해외 기초 자산을 추종하는 ETF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고민해야 될 것은 H 여부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조금 높은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쓰시면 H 붙어 있는 게 유리하고요. 환율이 낮은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H가 없는 것을 선택해서 꾸준히 사모으는 형태의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배당률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큰 차이들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비슷하고요. 자, SCHD의 연배당 수익률은 목표가 연 3에서 한 4%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얻고자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성장. 그래서 배당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기 위해서 운용되는 형태의 ETF다라는 점만 참고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유명한 ETF 기초 자산이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장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성장은 지수 추종 ETF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분기 배당하던 아이들인데 월 배당으로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200이 있고 타임 포트폴리오에서 만든 플러스 배당 액티브 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한번 쭉 비교해 보시게 되면 일단 수익률 측면에서는 우리 200 가장 기본적인 ETF 상품이 이겼고요. 자, 배당률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액티브, 타임 포트폴리오에서 만든 이 배당 수익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다만 이 수수료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정말 비쌉니다. 수수료가. 운용은 정말 잘 하는 것 같은데 아쉽게도 수수료는 조금 비슷한 형태이고요. 그다음에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썩 매력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양면성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초지수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현재 월배당 ETF는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우리 200 ETF 종목이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배당률 측면에서는 타임 포트폴리오에서 만든 ETF 상품이 조금 더 유리했구나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의 기초자산을 둔 성장 지수 추종 ETF들입니다. 일단 다우존스 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P 500 지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우존스 4월의 수익률을 보면 5.7%로 수익률은 정말 좋았는데 배당률은 썩 매력적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5월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3.4%나 하락했고 배당률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을 추종하는 것들 중에 H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자, H가 있으면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4월 말 기준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환율이 조금 오른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S&P 500인데 불구하고 H 붙은 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5월 기준에 있어서는 환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환해지 상품의 수익이 가장 좋은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배당률의 경우는, 자, 성장의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기초 지수들을 추종하는 형태의 ETF인데, 자, 분배금을 그냥 원래 분기 배당으로 했던 것들을 그냥 월 배당으로 전환해서 주는 상품이다. 따라서 배당률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수익률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ETF보다는 높은 형태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최종적으로 이제 수익률과 배당률 순위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상위 5%와 하위 5%, 각각 5개 종목씩을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자, 일단은 자, 수익률과 배당률을 합산했어요. 합산해서 이 총계를 낸 겁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월 수익률과 월 배당률을 합계했더니 자, 1위가 4.25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우리 입에 이 종목이 1등을 했어요. 왜 1등 했냐면 배당률은 썩 좋지는 않은데 월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 그래서 5월 달에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가 많이 상승했구나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5월 말 배당률이 가장 높았던 게 바로 미국 나스닥의 커버드 콜이긴 하지만 얘네들의 기초자산에 따른 수익률은 1.04%로 살짝 제한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합계 2.03%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월 배당도 높으면서 실제로 월 수익률도 높은 상품을 찾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서 그때그때 바꿔놓을 필요는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커버트콜의 경우는 배당률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운용 이익이 좋지 않을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우리 200의 경우는 5월 기준으로는 월 수익률은 가장 높지만 월 배당률은 가장 또 좋지 않은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 배당과 월 수익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아주는 그러한 상품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수익률과 배당률 하위 5개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쭉 봤더니 일단 가장 꼴찌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월 수익률과 배당률 합산해서 마이너스 5.72%가 난 종목이 바로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귀족입니다. 자, 얘는 성장 중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기초자산에서 수익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손실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나머지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월 수익률, 그 다음에 월 배당률 비교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재미난 사실 한 가지는 마찬가지로 배당률이 높다라고 해서 수익률이 높은 것도 없고요. 월 수익률이 높다라고 해서 배당률도 높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정도까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운용 스타일별로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 이것에 대한 계획은 여러분들의 투자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월배당 ETF를 투자하는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입을 극대화할 계획이시면 잘 사모으는 게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변동성이 크면 안 됩니다. 변동성. 그죠? 변동성이 크면 안 되고, 그다음에 배당 수익을 많이 주는 이러한 ETF를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외차익을 극대화할 계획이시다라고 한다면 월배당 상품이 적합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매매 차익을 추구하면서 월배당을 지급받는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지수 추종 ETF를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배당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숙제입니다. 그죠? 자, 말로는 성장과 배당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추종한다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하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투자 목적에 맞게 종목을 잘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운용 스타일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점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